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4일 월요일 아침 9시 12분입니다. 금요일날 미국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보시면은 S&P하고 나스닥이 약간씩 근데 좀 다른 모습이 나오긴 나왔거든요. 둘 다 하락 마감이긴 하락 마감인데 두 시장의 이 뉘앙스는 살짝 다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S&P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 목요일날 나왔던 저점을 금요일날 붕괴시켰다가 다시 반등한 거죠. 그리고 하락 마감한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차이점이 뭡니까? 목요일날 나왔던 이 저점을 붕괴시키지 않고 목요일날 저점은 높인 상태에서 그죠? 금요일날 저점은 높아진 상태에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어떤 하반경 직성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S&P는 비록 오늘 갭상승 출발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조금 더 하락에 좀 무게를 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그게 조금 더 맞긴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3665라는 자리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보시다시피 오늘 일단 또 갭상승 해가지고 3665를 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참 어쨌든 참 아무튼 지금 이게 아침 9시 13분이니까 현재 이 값은 뭐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은 되지만은 아무튼 그 참 하루하루 기준을 자꾸 넘나드는 참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뭐 하여튼 뭐든지 간에 좀 확인하고 하시면 좋다 그죠? 확신하시는 분들 뭐 65를 붕괴시킬 거라 확신하시는 분들은 슬슬 이런 걸 눌림으로 판단하고 잡으셔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참 대응하기 더럽게 움직이네요 그죠? 또 갭으로 올라가니까 아무튼 뭐 지금 시간대에 이런 가격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되니까 아무튼 이거 보고 지금 너무 판단하지 마시고요. 저녁에 판단하시는 게 좋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기 450, 12,450 넘어가지 않으면 뭐 괜찮다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 450은 안 넘어가고 있네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 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보이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좀 주의는 하자.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S&P나 나스닥이나 어떤 하락 베팅 하기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의 하락 베팅은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다시피 좀 그림이 그렇잖아요. 이게 S&P 현물인데, 이게 S&P 현물인데, 보시다시피 양봉이란 건 뭐예요? 지지력 이런 의미죠. 근데 양봉이 이거래일 연속으로 나오면서 물론 저점은 낮췄지만 어젯밤 하락의 의미가 조금 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뭐 같은 모습이죠. 나스닥도 보시다시피 이거래일 양봉으로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아무튼 좀 별로 그렇게 하락의 기운이 세 보이진 않는다라는 점 당장 눈에 띄는 점은요. 그러니까 S&P나 나스닥은 조금 기다리는 게 어떠냐 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선 놓고 뭐 12,450인 이런 거 선을 놓고 거기에 맞춰 대응하시거나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할 수 있는 거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하나 있죠. 변동성 지수는 슬슬 상승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미국 시장 변동성 지수는 상승에 베팅을 할 만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뭐 미국 변동성은 이미 이제 오랜 시간 전부터 올라오고 있었고요. 저점을 꾸준히 높이고 있고 어젯밤부터 슬슬 이렇게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뭐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20에서 한 38 정도 박스권 놓고 대응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UVXY 같은 거나 뭐 어떤 변동성을 추종하는 이런 상품들이 실제로 거래량 주면서 살아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근데 이제 미국 시장도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긴 하거든요. 당장 이거는 며칠 내로 뭐 그런 단위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아무튼 요즘 시장이 워낙 이상하니까 여기서 지수가 뭐 솔직히 뭐 폭등을 줄지 어쩔지 모르지만 폭등을 줘도 변동성 지수는 오르는 거라 아무튼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게 변동성 지수죠. 변동성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 계속 몇 거래 이제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다. 그죠?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고 그 미국 지수에 대한 베팅은 조금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그 달러 인덱스는 계속 90.7을 지금 몇 거래일째 한 2주 가까이 지금 지키고 있긴 하네요. 지키고 있긴 한데 빨리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 지금 잘 봐야 될 게 반등이라는 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반등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으면은 한 뭐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반등이지. 일단 사실 많이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연속적으로 빨리 올라와야 될 자리에 자꾸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지지력도 있다. 지지력도 있지만은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빨리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약간 좀 의심은 좀 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90.7 자리를 어떤 손절 기준으로 잡고 뭔가를 해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빨리빨리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미국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금요일날 하락 종목수가 훨씬 많고 상승 종목수가 적고 뭐 이런 모습들 나왔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주부터 14일 오늘부터 당장 이제 이벤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시장의 방향이 바뀔지도 아니면 어떻게 될지 하여튼 잘 모른다. 이번 주 뭐 방향성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벤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 정도는 분명히 확대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하고 보시면은 일단 여기 써 있죠. 일단 부양책 협상 시한은 오는 18일이라는 게 대개적인 관측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뉴스 보시면요. 18일이면은 금요일이거든요. 네, 금요일날 부양책 협상 시한이 다가온다라는 점. 또 그리고 15일, 16일에 FOMC 정례 회의가 있다라는 점. 또 그리고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 선거인단 투표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18일 날에 선물 옵션 만기가 겹쳐지는 내마녀의 날이다라는 점. 17일 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그리고 언제냐 21일 월요일 날엔 테슬라가 S&P에 편입이 되고 이런 것들이 몰려 있으니까 아무튼 시장은 좀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왜냐하면 눈치 봐야 될 이벤트가 너무 많거든요. 정치적인 이벤트, 경제적인 이벤트 다 너무나 굵직한 게 많기 때문에 솔직히 뭐 그렇게 시장이 막 오르거나 막 내리거나 이렇게 하긴 좀 쉽지가 않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뭐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 움직인다든가 뭐 이런 흐름이 좀 기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벤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런 이벤트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날짜에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본인만의 어떤 시나리오 만들어 보시고 거기에 맞춰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저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어떤 변곡의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벤트들을 재료로 삼아 가지고 시장의 방향을 꺾어보겠다, 충분히 가능하겠죠. 뭐 미국 만기일도 있으니까. 어쨌든 만기일이 18일 날 금요일 날이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긴 되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18일 날까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뭐 그것도 타당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뭐 다양한 시나리오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아무튼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일 뿐이지 시장 지지와 저항 움직이는 거 보시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아직까지 미국장에서 특별히 할 만한 거는 없는 것 같다. 그죠? 지수에 베팅하기엔 조금 좀 그림이 좀 음봉 두 개가 나오는 게 좋은데 뭐 양봉이 지금 두 개가 이틀 연속으로 나와갖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그죠? 한국장 같은 경우도 조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국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미국 얘기 그만하고요. 한국장도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뭐가 확인이 되면 하는 게 좋다. 예를 들면 뭐 코퍼스가 뭐 최소한 어제 시가를 돌파한 착에서 오늘 1%대 상승 마감 해준다,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뭐 종가에 한번 베팅해 보거나 아니면 다음날 시초가에 뭐 베팅을 해보거나 가능하다고 봐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풋옵션이나 코퍼스나 모양이 지금 거의 똑같은데 이게 코퍼스고 이게 풋옵션이잖아요. 이렇게 저점을 다질 수도 있긴 있다고요. 보시면은 이제 뭘로 보나 똑같은데, 코퍼스로 봅시다. 어쨌든 뭘로 보나 똑같은 건데, 보시다시피 코퍼스가 지금 4거래일 동안 여기를 지켰단 말이죠. 4거래일 동안 여기서 개기다가 4거래일 동안 여기 이 자리를 지키다가 여기를 탁 개파락을 하면서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나서 이제 여기서 원래 정상적이라면 추세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오늘 양봉 나오면서 여기서 이 거래일 동안 어떤 지지력 보인다면은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지지력이 아직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자리 4거래일 동안 지켰던 게 다시 의미가 있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상승 마감 해버리고 얘가 다시 이 선 위로 올라와 버린다면
얘가 다시 이 선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머리를 딱 들여민다면은 머리를 들이댄다면은 결과적으로 사거래일 동안 지켰던 이 자리가 다시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상황으로서 아니지 않냐 이거죠. 지금 상황으로서 아니니까 풋옵션도 똑같은 그림입니다. 풋옵션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대략적으로 뭐 이거는 지켰다고 하기 좀 애매할 수 있지만은 아무튼 대략적으로 요 정도 가격대에 어떤 약한 지지력이 있긴 한데 이 자리를 뭐 빨리 이렇게 올라오거나 하면은 괜찮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은 하자는 거죠. 올라오면. 지금은 뭐다? 가만히 있자. 올라오면 하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제 금요일날 그래갖고 이제 리플 여러분들 거 쭉 읽어보면서 아직도 이제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한마디를 드리자면, 야, 지금 뭐 상승 추종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뭐가 맞는지 몰라요. 뭐가 맞는지 모르는데 다 생각의 차이인데, 저는 지금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이 일단 이게 지금까지 외국인이 제대로 정식적으로 끌어올린 것도 아니고 개인들이 그 빚내 가지고 열심히 지수를 끌어올린 상황인데, 또 그리고 종목들의 뭐 상승 기울기나 뭐 신용 물량이나 이런 것도 만만치 않고, 미국장도 12년 동안 폭등해 갖고 그 거의 이제 상승의 끝자락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상승 내용도 좋지 않고, 더군다나 폭등을 해가지고 단기 매물 또한 쏟아질 수도 있는 자리임에도 분명하고, 거기에다 더해서 뭐 지난 10년간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 미국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더군다나 지금 불황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점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지금 주식을 샀다가 잘못되면은 이 뼈도 안 남는 자리일 수 있거든요. 주식을 사도 물려도 괜찮은 자리는 차라리 이미 폭락이 진행된 자리에서는 어떻게든 물려도 괜찮은데, 자리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라는 거죠. 누울 자리 보고 눕자라는 건데, 최소한 여러분들이 주식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으면은 어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3월 달에 사시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가 좀 폭락이 쏟아진 다음에 이렇게 지수가 떨어진 다음에 사든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면서 이거 추종해 갖고 별로 좋았던 적은 코스피 역사에서 별로 없었잖아요. 추종해서 별로 좋았던 적은 뭐 이때 대세 상승장 때, 이때나 뭐 좀 좋았을까. 하여튼 그런 구간이 얼마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저는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는 사람이고, 지금 오히려 이렇게 비슷하게 진행이 된 상황에서 지금 이 모양 지금 저는 지금 자리가 여기나 여기 정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월봉에서 거의 끝자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잘못 물리면은 계좌의 상처가 엄청나게 크게 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인버스는 물려도 어떻게든 저는 여기서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인버스가 훨씬 안전하다고 보는 거고, 지금 상승은 잘못 들어가다 물리면은 이게 회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단 말이죠. 회복되긴 되더라도, 회복될 수 있는 진짜 좋은 종목 삼성전자 같은 걸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차라리 인버스는 뭐 지금 뭐 6개월 뭐 이렇게 물려 있다 하더라도 회복되는데 솔직히 금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금융위기 온다고 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기에 앞서서 주식의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굉장히 큰데, 이 지금 상황에서 이거 더군다나 좀 월봉상 볼린저 밴드를 뚫고 나간 이런 상황에서 이거 주식을 사는 게 너무 위험 부담이 크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을 추종하기도 애매하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말씀드리는 거고, 반면에 이제 인버스는 어떻게든 저는 무조건 탈출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금융위기 온다는 얘기는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엄청나게 크고 기간도 좀 길고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투자를 한다면 인버스를 투자를 할 때지, 주식 매수 쪽으로는 조금 좀 애매하지 않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승을 바라보는 게 더 위험한 때가 돼서 솔직히 좀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대세 상승이 앞으로 올 거야 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추종하시면 되겠죠. 그죠? 상승 추종하시면 되는데, 대세 상승 가능성도 좀 그렇고, 하여튼 그렇지 않겠냐, 다들 판단 좀 해보시고요. 저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는 들어갔을 때 위험이 훨씬 더 크다,
근데 하락은 물려도 어떻게든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다. 그래서 하락 타이밍을 기다리자 이런 말씀을 뭐 드리고 있는 거고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시고 이거 되겠는데 싶으면은 뭐 인버스 계속 들고 가시고요. 안 되겠다, 나 불안해 죽겠다, 그러면 갈아타세요. 저도 뭐 제가 여러분들 뭐 설득시키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튼 투자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요. 놀러 가세요. 놀러 가세요. 지금 할 거 없어요. 할 거 없어. 원달러 환율은 이 어쨌든 지금 계속 올라는 오고 있는데요. 최소한 어쨌든 좀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뭐 1100원 넘어가면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아무튼 계속 5일선 타고 올라는 가고 있는데 조금 좀 불안하게 올라는 갑니다. 예, 불안하게 차분차분하게 올라는 가고 있네요.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베팅, 그죠?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베팅 정도는 뭐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뭐 밑에서부터 말씀드렸죠. 8,500원 안 깨면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지난번 여기 8,550원대에서도 한번 여기 지지력 한번 나왔었고요. 종목 코드 261250, 그죠? 이런 얘기 드렸고.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뭐 여기 안 깨면 또 계속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자꾸 그 지지력이 가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8,550원대 여기 뭐 지키면은 또 이제 레벨업 뭐 어쨌든 충분히 레벨업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렸고요. 변동성 지수는 어떻게든 또 튀죠. 그죠? 어떻게든 튀고 있습니다. 예, 계속 튀고 있습니다. 얘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상향 하고 있다라는 점들 보시면서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